토요일날 늦은 시간까지 또 오늘 1박 2일 날 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다행히 생각하는 게 가능하면 빨리 우리 그 정비하시는 분들도 토요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좀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좀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저 소개해 주신 남기수 사장님께서 카푸스 주로 그 모임인데 지회에서 좀 간부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시고 정비 산업의 변화라든지 앞으로 정비샵들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제가 한 9시 반 정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앞순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풀 많을 것 같으니까 제가 9시 반까지 말씀드리고 또 뭐 덜 말씀드릴 부분이나 빨리 지나가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동영상 찍고 있는 부분이 제 교육원 대부분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또 교재도 들고 하니까는 다음번에 차분하게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욕심을 내가지고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한데 어찌됐거나 시간 되는 만큼 최대한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초가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항상 제가 교육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아시는 분 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한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해도 손을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즐거운 텐데 하여간 사면초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옛날에 장기 안 뜨시는 분 계세요? 장기 뜨는 거 모르시는 분? 장기 모르세요? 그럼 나머지 한 분 말고 다 아시네요. 장기에 이제 초, 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면초가 됐던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패왕 이 장기 노래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까지 장기가 되고 있는데 사면초가라는 거는 이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항우장사라 그러죠. 항우장사가 포위가 됐는데 한나라에서 초나라 노래를 쭉 부르게 해가지고 초나라 병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게 쉽게 이제 전쟁이 시달리다 보니까는 고향가고 싶어 죽겠는데 밖에서 고향 노래 듣기니까는 이게 전의를 상실해서 결국은 초나라 왕이 그 여기서 자살을 하는 그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풀이하자면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잘못 오해하면 뭐 사면에 있는 초가집을 오해할 수 있는데 초나라 노래가 이 사면에서 듣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면초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 제 교육에 한 2시간씩 하고 시리즈로 하고 막 많이 길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시간 반 동안에 주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정비 산업의 변화와 또 정비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큰 주제 2가지를 이야기해달라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고자 그림 위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니까는 이렇게 사면초가를 장기로 쭉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한 분 말고는 장기를 다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졸이라 그러죠. 이 졸들은 한 칸씩 앞으로 가가지고 잡아먹는 거고 얘가 죽으면 지는 거고 이 포는 넘어가가지고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장기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이제 끝나기 바로 직전이다 하는 거를 장기 그 사진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 산업의 현재 상황을 좀 대부분 분들이 장기는 아시니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있다면은 그 사면초가인 게 첫 번째는 친환경 규제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스마트 자동차 때문에 잘 나갈 자동차 회사도 있지만은 망할 자동차 회사도 생기게 됩니다. 쉽게 하면 전화기가 노키아가 잘 나갔지만은 아이폰이 생기면서 노키아가 망했듯이 자동차도 스마트카가 생김으로 해서 더 잘 나갈 자동차 회사도 있겠지만은 뒤진 회사는 죽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여태까지 자동차를 안 만들었던 새로운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든다 해서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의 힘, 국토교통부에서 무지 많은 법이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봤을 때는 사면초가에 지금 몰려있다 하는 걸 제가 한번 아이스캔 초안지로 한번 그려왔습니다. 초안지 꽤 재밌거든요. 초안지 안 읽어보신 분, 다 읽어보셨네요. 재밌습니다.
한데 여기 이제 장기판에 이게 좀 잘못 나왔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초나라 왕이 돼 있었는데 한으로 됐길래 얘가 이제 빠져나가면 한유방이 돼서 승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지면은 초나라 왕이 되는데,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할 내용은 이 장기판의 사면초가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환경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사면초가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친환경 규제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제가 1월달부터 아이스캠 희망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주제를 보통 1시간, 2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걸 많이 줄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에 한 4, 5개월 동안에 교육한 거와 또 오늘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도 추가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있으면 그 카메라 홈페이지 가시면 교육 동영상이나 교재가 다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존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육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 영에 의해 가지고 부담금을 물거나 지원금을 받거나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제가 1월 달에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환경부에서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행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은 현재 환경부 안으로는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40 이하인 레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원금을 받게 되고, 여기에 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46 이상인 체어맨이나 이런 차들은 150만 원 부담금을 물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환경부 안이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겠는데, 이게 가장 보조금과 특히나 부담금이 작은 안입니다. 사실은 어떤 안에서는 이게 500만 원까지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쉽게 체어맨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다 하는 거죠. 혹시나 그 앞으로 자동차 정비하시면서 국산차 큰 차를 하실 거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취지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가장 지금 영향받고 있는 회사가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는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무지 많은 차여가지고 쌍용자동차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부닥쳤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거나 그 고급차들을 만들어 팔려는 회사들은 친환경 규제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쌍용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카는 이제 익숙하게 됐죠. 벌써 한 10만 대 넘게 팔렸고, 조금 있으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현재 기술 교육은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는 전기를 꼽을 필요 없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실제로 전기를 꼽아가지고 그 전기용으로 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고, 벌써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2013년도에 수소연료 전지차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는 결국은 초기 비용은 좀 비싸지만은 한 10만 킬로 유류비 따져보면 전체는 싸다 해서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투싼 수소연료차를 현대자동차가 발표했습니다. 보면 실제 한번 충전하고 나서 한 600km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와 크게 차이 없는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13년도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서 지금 천대를 양산해서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차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장애 요소가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세워야 된다는 게 장애죠. 지금 전기 자동차도 전기 충전소, 또 얼마 전에 화물차 LNG도 LNG 충전소, 마찬가지로 수소 충전소를 채운다는 장애 요소만 뺀다면은 친환경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차이고, 결국은 저탄소 협력금과 같은 규제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좀 끔찍할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전체 물론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소 자동차 쪽에 비중을 크게 했는데, 자동차 생산량은 늘어나지만은 원래가 2014년이라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원래가 피크고 갈수록 줄어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그리고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년 이후부터는 수소연료 전기차가 올라가서 시대가 바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내연기관에만 머물고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노키아와 같이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뭐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차나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환경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가 뭐 4월달, 2월달에 특강한 부분도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발표를 올 1월달에 정봉구 회장님이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 사부분들은 아이스캔만큼 교육 많이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스캔에서 이런 그 전자제어 장치를 설명하면서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장치가 34개, 37개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스마트카 관련된 장치들이 쫙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사실 많은 차 장치들이 자동차 운행하고 상관없지만은 스마트카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걸 크게 나눠보면은 컴퓨터 쪽으로 뭐 상황 판단하는 거 여러 가지 센서류 그 다음에 통신하는 부분 액추에이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정비하시려면 제가 지난달에 교육할 때 그 제네시스의 34개 시스템 중에서 그 파워트레인 계통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미션, 이모빌라이저 그 샤시 시스템도 사실 6개 정도 뭐 에어백이나 바뀌었는데 바디 시스템에 결국 스마트카 관련된 부분이 25개 정도 된다 하는 정도로 자동차가 이제 스마트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스마트카가 가는 방향은 차가 혼자 가는 자동차입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카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것 같으면 갑자기 뭐 차선을 회피한다든지 우걱우걱 돌고 있으면 조름을 알려준다든지 하는 많은 부분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이제 앞으로는 노인분들이 자동차 운행할 일이 많아지는데 노령화되니까는 노인분들이 운동신경 발달 안 하니까는 그래도 차가 알아서 운행해 주게 한다 하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간다면은 차 혼자 운행하는 무인 자동차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부분들은 옛날에 사고 나면 에어백 빵 터져서 보호하던 거에서 지금은 약간의 능동 안전. 이게 차가 가다가 지금 이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90km 정속 주행하다가 그냥 차 앞에 있더라도 꽝 박았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90km 세팅해서 가더라도 앞차하고 간격이 좁아지면은 자기가 속도를 낮춰가지고 멈추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는 부분이 이제 능동 회피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차 혼자 가는 자율주행으로 스마트카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스마트카 분에 한 분야고 또 이제 새로운 경쟁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런 IT 쪽에 관심 없으시면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안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포가 이렇게 건너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경쟁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입니다. 스펙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제네시스 크기인데 하여간 마력이 400마력. 뭐 저보다 정비하시는 분이 400마력의 의미를 잘 아실 거죠. 밟으면 바로 팍 나갑니다. 하는 부분과 여기 보면 이게 참 일상지에서 제가 했는데 이게 앞 트렁크 부분입니다. 앞 트렁크가 아니고 그 본넷이라 그러죠. 열면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짐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는 열면은 엔진이면 엔진룸인 거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물론 뒷트렁크도 텅 비어 있습니다. 한쪽이고 여기 크게 생긴 모니터 2개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연구소에 이게 하나 들어와서 한번 그 진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자동차가 나오면 저희 진단기 회사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스캐너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보신 그 모니터에 이런 그 비밀번호만 딱 넣으면
그 모니터에서 모든 스캐너에서 나오는 정보와 운행 정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차가 많이 팔리면 스캐너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좀 곤란할 것 같은 게 이거를 직접 AS 하는 사람만 알고 한국에 들어온 차도 문제 생기면은 미국에서 출장 와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코드를 못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한데 이 전기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면서 자동차를 만들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늘 생각하던 자동차와 완전히 다른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 구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 좀 하시는 분은 구글 검색 많이 하시죠. 구글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가 아니라 혼자 운전해서 가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기사 보니까는 처음 미국에 제가 뭐 1월 달에 교육했을 때는 미국의 한 주에서 도로 주행하는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한데 이번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4개 주, 5개 주에서 이제 실제 도로 주행해도 좋다. 다만 조건은 차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단 타야 된다. 운전은 안 해도 좋은데 사람을 탑승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4, 5개 주에서 실제로 도로에 주행해도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동차를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선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실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이런 헤드 유닛이라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제 비디오 클러스터 그죠? 그 비디오 화면에 있는 한 부분을 지금 구글과 애플이 열심히 지금 들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게 문제는 구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가 애플에 가가지고 나하고 같이 자동차 만들자. 쉽게 아이카 내가 만들어줄게 해서 붙었습니다. 그게 카플레이 연합입니다. 카플레이. 애플에서 하는 거는 카플레이 연합인데 이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애플이 다른 자동차 회사 잡아가지고 차 만들기 시작해버리면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나오자 다른 휴대폰 회사가 죽었듯이 자동차 회사도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BMW 그룹, 뭐 기아, 여기 현재 하고 있는 게 현대, 벤츠, 볼보들이 쫙 붙었고 좀 지나면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애플에 가가지고 같이 하자. 애플 스타일 아시죠? 자기들 조건 안 맞으면은 안 해 하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애플이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 통신사 3개 그 통신사가 애플 폰 갖고서 서비스 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 SKT, KT, LGT. 애플 조건이 50만 대를 정가대로 구입하면은 준다라고 조건 냈어가지고 LGT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1세대 아이폰이 50만 대 팔린다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때입니다. 한데 애플은 50만 대 한꺼번에 안 사면 안 줘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KT가 애플을 잡고 50만 대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결국은 KT가 애플을 잡아가지고 꽤 많이 번호 이동을 했습니다. KT로. 한데 1세대 애플 아이폰을 한 30만 대 팔았나 할 정도로 애플이 그 짱장사를 하는 거를 자동차 회사가 무지나 잘 알아가지고 전부 다 줄 섰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구글 쪽도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구글은 애플만큼 독점적으로 안 하거든요. 대신에 구글은 올 사라 마라 대신에 구글이 주도한다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양다리 걸쳤습니다. 애플에도 걸치고 구글에도 걸치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의 정은승 부회장이 이런 IC 쪽에 무지 관심이 많은데 잘못하면 애플이나 구글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망할 것 같다. 어디가 이길지 모르게 일단 양다리 걸치자 해서 현대자동차는 양쪽 다 걸치고 늦어도 2015년 되면 이 차가 나온다 하는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동차 제조사 아니죠?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동차 제조사가 이런 새로운 경쟁자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연합 동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구글이나 애플에 관심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동차 정비를 하시더라도 구글이나 애플에서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할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하시려면 애플 안드로이드나 구글 iOS를 공부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날도 조만간 올지 모르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국토교통부 정책, 사실 우리나라 정책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의 정책
쫙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정책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작년에 뭐 저기 정비력 전송 때문에 많이 수선했었죠. 근데 그건 작년 이야기고 올해에는 연비를 과장하지 않도록 연비 사후 조사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6월달까지 신차 신고 연비와 실제 주행 연비가 다르면 하여간 공개하고 벌금 매기겠다. 뭐 리콜 내용, 중고차 부분, 또 여러분 가시면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 가격 표준 정비 개시를 의무화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법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정비사분들이 정비사분들한테 불리한 걸 막 반대하고 나머지 뭐 잘 모르겠는 건 한데 어찌됐거나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급발진 사고 때문에 그 재작년에 분쟁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한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만들어졌고 저기 이게 올 2월 달에 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다는 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는 좀 됐는데 규격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12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차가 충돌해가지고 0.15초 안에 시속 8km 변화가 있으면 사고 기록 장치에 이런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하는 법입니다. 그 법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진행 방향의 속도라든지 엔진 솔트 열림량이라든지 제동 페달 작동 여부들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급발진 차량이라는 보도에 나와서 이 법규의 문제점을 쭉 짚고 넘어갔었는데 사실은 여기 참 애매하게 돼 있는 게 급발진 사고 분석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자가 엑셀레이터 페달 밟았느냐 브레이크 페달 밟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엔진 스로틀 밸브 열림량 혹은 가속 페달 변이량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에서도 읽어보면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속 페달 값 따로 스로틀 따로 그러면 가속 페달을 잡아내면은 가속 페달 밟았다 안 밟았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애매하게 하고서 자동차 제조사는 여기에 값이 안 뜨더라도 엔진 스로틀이다라고 넘어가는 법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제동 페달 작동 여부도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은 브레이크 등 갖고는 안 되죠. 브레이크함이 얼마나 됐다가 나와야지 사실 얼마 밟혔다가 나오고 제가 교육할 때 비클캔 데이터는 0%부터 99.2%까지 압력이 정확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 나온 거는 단순하게 브레이크 등이 온됐다, 옵됐다 밖에 없습니다. 한번 요즘 뭐 제조사가 브레이크 등 온됐다, 옵됐다 하는 거는 안 밟았다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하는 법이 하여간 어찌됐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이게 사실 2011년 소나타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한 차들은 했는데 뭐 급발진 사고 분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어찌됐거나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정보의 법칙에서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지죠.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뭐로 무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건데 뭐 이것만 해도 제가 한 시간 강의한 내용인데 하나만 한 페이지만 제가 따왔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여기 에쿠스와 수입차 가격이 다 나와있고 공임이 다 나와있더라고요. 이제 참 여러분들이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에쿠스 타는 운전자들은 인터넷에 했던 이걸 알고서 여러분 정비샵에 딱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제가 교육하면서 물어보니까 이게 뭐 10만원, 15만원 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최소한 한 30만원 정도 받거나 웬만큼 받는 데는 50만원 받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쿠스 앞범프 갈고 쭉 하는 거를 하러 오신 손님한테 소신구 우리 30만원입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재료비 10만원에 공임 5만원 나와있죠. 한데 그거 말고 이것저것 돼 있기 때문에 30만원입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거를 완전히 끌어당기는 건데 여러분이 너라들이 30만원입니다 했는데 소비자가 그거 인터넷에 15만원인데 왜 30만원이 했을 때 멍하니 하면은 완전히 그 고객 발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발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런 정보의 흐름 때문에 또 소비자의 힘이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지금 사면 초과인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친환경 규제를 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올 가을부터 이제 유로 6가 법규화됩니다.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볼만할 건데, 내년에 우리나라 들어온 유럽 차들은 다 유로 6 규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찌됐거나 친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보신 스마트카나 또 심각한 거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나 구글카, 아이카하고 경쟁을 하거나 그쪽에 가서 붙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힘은 뭐 급발진 사고 이제 우리나라도 조만간 터지겠죠. 미국에 도에다 뻥 터졌듯이 또 뭐 급발진 사고 안 터지더라도 내년에는 아마 심각해질 겁니다. 연비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은 신차 연비는 신차 나올 때 ECU 프로그램으로 돌려만이 그 연비가 나오죠. 그죠? 한대 뭐 승차감 좀 안 좋다고 리콜 한번 해가지고 프로그램 바꿔버리면 당연히 연비 안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리콜 한번 맞고 나서 딱 연비 딱 쟀을 때 신차 연비 비교하면 다 꼬로 나는 거죠. 하는 게 이제 내년에 벌어질 상황입니다. 하는 만큼 이제 소비자의 힘이 무지 커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저 혼자 많이 떠들었는데 자동차 제조사는 어디로 도망갈까요? 질문 한번 던지고 가죠. 저도 좀 심각하죠, 그죠? 여러분보다. 사실은 제조사 다 망하겠는데. 네. 사실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전문정비업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제조사나 직영 쪽에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주로 교육할 때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람들은 참 절박하다. 절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매년 사회공헌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루링크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태블릿 PC에 인터넷 연결하고 앱스토어 연결하고 스마트폰, 교통정보, 영상인식 이런 부분을 쭉 한 태블릿. 내가 볼 때는 과거에는 7인치 태블릿이었는데 요즘 나온 거 봤을 때 아마 10인치까지도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차 센터페이스가 좀 넓어지니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블루링크를 띄우는데, 이 태블릿이 이제 iOS가 깔릴지 안드로이드가 깔릴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주행, 무인 자동주행뿐만 아니라 운전하면서 운전대에 센서 부착해가지고 이 운전자가 스트레스 받고 운전하는 건지 즐겁게 하는 건지까지 하여간 체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원격으로 제한하는 건 마찬가지고 이런 신체 움직임을 인식해가지고 좋은지 컨디션 안 좋은지 하는 것을 원격으로 다 블루링크 통해서 보내겠다 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스마트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셉카로 2013년 모토쇼에 나왔던 현대자동차고요. 쭉 설명한 부분인데 뭐 교재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 봄에 국민시장의 신형 제니시스부터는 구글 글래스라 해서 이 안경, 구글에서 안경 끼면 컴퓨터 모니터 나오는 거와 연동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블루링크 2에는 구글 맵이 깔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죠. 하는 식으로 이제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이 저렴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이제는 차 키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 갖고 가까이 가면 문 열리고 차 타고 운전하면 알아서 원격으로 운전자가 좋은지 술 마시는지 다 안다 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스마트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자동차와 항상 통신하면서 차량 상태나 운전자 상태를 파악하는 거를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커넥티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일단 이런 앱을 깔기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0년도에 이런 현대 그랜저의 차량 상태나 소모품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띄워서 볼 수 있게 하고 아반떼 MB 그리고 북경 현대 소나타까지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그전에는 모젠으로 했었는데 모젠은 값비싸게 그냥 내장 타입이었는데 그런 내장 타입으로는 처음에는 한 10%까지 떨어지다가 갈수록 떨어져서 한 5%, 2%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블루링크라 해가지고 블루링크는 고급 차들은 안에 들어가지만 값싼 차들은 그냥 아이스캔 안에 같이 모듈만 꼽으면 될 수 있게 해서 블루링크를
출시했습니다. 2011년도에. 기아자동차 마찬가지로 2010년도부터 이런 진단 프로그램을 했고 최근 2010년도에 이 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하는 유보 모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고객하고 이런 그 휴대폰 메이커 진단 모듈 전부 다 해가지고 하여간 고객이 한번 기아 자동차를 타게 되면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보의 계획입니다. 커넥티드 고객 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커넥티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량 관리할 때 그 정비샵 나가버리면 다음에 그 차가 정비샵 돌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동차 제조사는 차가 어디서 어떻게 주행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차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게 커넥티드 관리입니다. 통신이 됨으로써 가능한 부분이죠. 현대자동차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잘 모르세요? 아이, 대충 남이 하는 거 뭐 하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도 도망갈 구멍을 찾는데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이야기 할 생각이거든요. 세랑 경쟁자로. 예? 세랑 경쟁자 소유자.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시간이 사실 이 정도 교재 같으면 한 6시간 떠들어야지 제대로 떠드는데 1시간 반이니까 제가 힌트를 다 드립니다. 요 빨간 거죠.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봤습니다. 스마트카는 그냥 자기가 먹겠다. 스마트카는. 그리고 얘까지 먹기는 좀 어려우니까 얘하고는 힘을 가겠다. 그래, 뭐 iOS나 애플이나 구글로 좋다. 너 할 건 니거 해라. 차는 웬만하면 내 거 하자. 그리고 사실은 친환경 규제인데 친환경 규제를 잘 이용해서 차를 팔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 사실은 친환경 규제에 보조금 없으면 안 팔리죠. 한데 친환경 문제 때문에 보조금 실으니까는 레이 전기차가 팔린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규제이지만은 친환경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비자도 웬만하면 엮겠다는 게 커넥티드 마케팅입니다. 결국은 스마트카를 타느냐, 친환경을 보호하는 차를 타느냐, 애플이나 구글카를 타느냐 하는 결정을 소비자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이 아니죠. 급발진 사고 나면은 완전히 등 돌리고 연비 문제 생기면 거짓말하고 하기 때문에 소비자까지 빨갛게 할 자신 없고 소비자도 약간은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자동차 제조사가 사면 초과를 빠져나가는 현재의 전략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 제가 가능하면 좀 쉽게 한다고 했었는데 예. 이해 안 되시면 동영상 열심히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자동차 정비 산업에서의 사면 초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마찬가지죠. 사실은 똑같이 여기 뭐 여러만 정비 산업을 바꿨는데 친환경 문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입차 정비하시는 분은 뭐 올가을이나 내년부터는 유로6 규정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들어온 차를 정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에 계신 여러분도 아시겠다. 우리 이종만 사장님 유로6 차 빨리 들어라고 지금 박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4, 5 정도 되는 차가 검사받다 불합격되는 거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정비사가 예를 들면 10분 정도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로6 규정에 의해서 시험하다가 떨어진 자동차 잡을 만한 실력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는 게 여러분의 현실이고 이제 스마트카나 새로운 경쟁자 쪽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스마트폰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마트폰 앱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뭐 옛날에 하드 센스 갖고서 동영상 아예 박사이듯이 좀 지나면은 여러분 정비샵에 고객 찾아오면 여러분이 무지 차에 좋은 애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죠. 찾아가지고 깔아줘서 서비스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노인네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뭐 안드로이드 카 타고 왔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에 김기사 내비나 SKT 내비 쓰면 공짜인 거 모를 거잖아요. 아이 그러면 어르신 김기사 내비 쓰면 내비 가격 안 해도 됩니다. 또 아까 봤듯이 뭐 노인네들 같으면 운전할 때 이게 뭐 맥박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핸들 갖고서 감지한다 그러면 노인네들 이거 이런 프로그램 깔면은 운전하실 때 이게 혈압이 높아지면 바로 알려줍니다. 하는 거를 공부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떻게 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자동차 헤드힐시 자기들 OS를 깔겠다는 거는 결국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차 안에 깔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의 힘 부분은 참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날마다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잘 이야기해가지고 견적 높게 해가지고 좀 그죠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카포스도 결국은 이러한 사면초가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제가 띄웠던 자료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고 다 신문 기사나 다 나와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제 생각인데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제 생각은 첫 번째는 고객의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1월달부터 마케팅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그 마케팅 교육 중에 일부분인데 한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법칙입니다. 기억의 법칙이 뭐냐면 고객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한다. 예를 들면 여기 사하구 카포스이신데 사하구 정비샵 그럼 누가 어느 정비샵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나는 내가 사하구에 처음에 사왔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사하구 정비샵 유명한데 어딥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지? 자동차 세계. 자동차 세계요? 이건 삼성. 그겁니다. 첫 번째 법칙이. 왜냐면 시장에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건 혹시 사하구에서 자동차 정비업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 누군지 아세요? 역사적인 친구 계세요? 다행이네. 이 교육할 때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시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하구에서 자동차 정비를 제일 먼저 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사하구의 자동차 정비라 그러면 어디? 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복사기 그러면 어느 회사 떠오르세요? 캐논 또 신도리코 또 세 번째 나오던데 외국에서는 제록스라 그럽니다. 복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스캐너 그러면 하이스캔 그러듯이 제록스가 회사 이름인데 복사기 보통 명사가 됐거든요. 콜라는 보통 이야기는 코카콜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현대자동차가 떠오르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벤츠 BMW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고민이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첫 번째 법칙에 따라서 세운 전략이 뭐냐면 자동차를 벤츠 BMW보다 더 고객의 머릿속에 넣기 힘드니까 자동차 서비스를 넣자라고 작전을 바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벤츠 BMW를 하더라도 자동차 직영 AS 센터 많지 않고 또 거기 한번 차고 치려면 뭐 예약해야 되고 부품비 비싸고 한데 현대자동차는 홈그라운드니까 자동차 정비 서비스는 1등이다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의 기억의 법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집중의 법칙입니다. 자, 떠올랐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고객의 머릿속에 아까 여기 사하구 그러면 또는 정비샵이 어디라 그랬죠? 자동차 세계. 자동차 세계가 왜 유명하죠? 사장이 잘생겼어. 사장이 잘생겼어요? 사람이 유명하네, 사람. 사람이, 거기 안에. 그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 정비샵이 떠올랐는데 왜 좋다 하는 걸 심어준다는 겁니다.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 정비 중에서도 주로 기아자동차가 젊은 차 쪽이죠. 현대자동차는 스포츠하고 젊은 쪽을 하다 보니까 IT 기술을 이용한 정비 서비스로 아예 인식을 시키겠다. 기아자동차 그러면 IT 커넥티드 정비 서비스 하는 게 두 번째 집중의 법칙을 이용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한 2시간 교육한 부분인데 근데 여기 카포스 모임이신데 카포스 그러면 고객이 뭐가 떠오를까요? 현대자동차 같으면 아까 뭐 진짜 고객 서비스, 기아자동차는 뭐 스마트폰 정비. 가보수 많은데요?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머릿속에 자동차 고칠 있다 그러면 자동차 세계가 아니라 카포스 가야지. 두 번째는 카포스가 왜 좋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좋다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쉽게 사면 초과를 빠져나가려면은.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맺는 부분, 소셜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우리 남 사장님께서 저희 제품 이야기 해도 된다 했는데 별로 제품 이야기 하기보다는 하여간 그 제품에 있는 기능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느 회사에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진단기, 주행 진단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그런 정비한 내용을 제대로 보여주기 게 필요하다.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정비 보고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정비 보고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대니까는 진단 화면이라든지 진단 사진까지도 전부 다 보내준다 하는 게 고객과 소셜 네트워크를 맺기 위한 기능.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옛날에 뭐 뽑아주고 하면 컬러 프린트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이제 카카오톡, PC 카카오톡으로 바로 날리면은 끝난다 하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현대기아 자동차 벌써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벌써 뭐 블루 멤버스 하고 있고, 기아 오토큐 하고 있고, 뭐 유보 서비스, 블루잉크 서비스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커넥티드 차량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정비샵도 최소한 그 OEM을 따라가려면은 커넥티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나온 제품이 아이스캔 R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아이스캔 R 가지고 KT 렌탈 쪽에서 원격 차량 관리하겠다는 제안하는 화면을 제가 나왔습니다. KT 렌탈이 우리나라에서 1등으로 차가 많습니다. 한 10만 대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렌탈이 그 단기 렌탈이 많았습니다. 차를 단기적으로 흘려 타는 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10만 대 중에 4만 대가 장기 렌탈이고 그 4만 대는 대부분 다 렌탈 기간이 끝나면은 파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수입차나 뭐나 이제는 렌탈차가 그냥 종류가 상관없다 그래요. 고객이 1년 렌탈하겠다 그러면 아무 차나 다 뽑아준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달에 한 번씩 간대요. 그 차량을 체크하러. 한데 뭐 가보면 차 안 타가지고 그냥 세워놨는데 가가지고 할 일 없이 돌아오면 좀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가기 전에 원격으로 한번 먼저 읽고 가자. 차가 고장났는지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읽고 가자 하는 거를 저희한테 요청해가지고 사실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예, 전형적인 커넥티드 차량 관리. 물론 이제 뭐 고객이 동의한다 그러면 스마트폰 때려버리면은 차가 주행 중에서도 뭐 어떻다는 거 알 수 있는데 KT 렌탈 쪽 그까지는 좀 그럴 필요 없고 한 2달에 한번 가기 전에는 미리 좀 파악하고 가자 하는 게 한 예로 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요즘 이제 통신사들이 자동차에 통신망을 깔려고 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 자동차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통신이 깔릴 거거든요. 사실 뭐 애플이 이런 스마트폰 기능을 차 안에 넣은 분들 통신 안 되면 꽝이지 않습니까? 하면 이제 통신사들이 애플이나 구글이 자동차 안을 주도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통신안을 깔아야겠다 해서 나온 서비스가 뭐냐면 긴급 군환 서비스입니다. 사실 긴급 군환 서비스가 미국의 GM오스타는 이걸로 성공했습니다. 사고 나면은 에어백 빵 터지면은 알아서 자동차가 GM오스타 센터를 연결해가지고 경유차가 쫙 달려갔거든요. 한데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거 시도하다가 실패한 서비스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웬만한 데 가다가 뭐 강원도 가다가 사고 났더라도 지나가는 차 땅이 좁으니까 보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 해서 사실은 한동안 접어뒀던 서비스가 긴급 군환 이콜 서비스입니다. 한데 통신사가 자동차 안에 통신망 깔으려고 하려고 보니까 운전자한테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는 통신사들이 차 안에 그 오디오 MP3 많이 끼워서 하지 않습니까? 멜론 서비스를 그냥 데이터 통신으로 해라라고 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웬만한 정상적인 운전자 같으면 그 멜론 한 주에 한 1기가 정도 나오는데 그거 차에 다운하면 데이터 양 엄청나게 나오고 통신비 많이 물겠죠. 할 정도로 절박하게 이제 통신사들이 이끌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도 차량으로 데이터 받아서 바로 날려보낸다. KT에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아까
그 뭐 고객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현대자동차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여간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블루 멤버스라는 게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블루 멤버스라는 게 꽤 됐죠. 그죠? 현대자동차가 블루 멤버스가 이야기한 게. 세 번째 현대기아 자동차가 하고 있는 게 블루링크 서비스, 유보 서비스가 커넥티드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까지만 해갖고는 현재 그 OEM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제조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더 해볼까요? 이 자신감이 많이 없으시네.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뭐 제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요. 좀 들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에는 그 저탄소 현저금 제도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2월 달에 했거든요. 2월 희망 캠프에 했었는데 그 당시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자동차에 딱지 붙이고 다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얼마나 기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냉장고 보시면 그 에너지 소비 효율 해갖고 딱지 붙는 거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앞으로 이 차는 이산화탄소량 얼마 배출한다라고 딱지 붙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딱지 붙인다는 거는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연비 수준을 넘어가가지고 그 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다까지를 진단해 줘야 될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연비는 중요하죠. 왜냐면 제가 지난번 교육할 때 이 그 신차 평균 연비가 2006년도에 평균 10리터 per 킬로에서 13.8란 40% 증가되고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뭐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 빼고 기준이 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우리나라에 공식 등록되어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신차를 소비자들이 아주 잘 알기 쉽게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등이 토요타 프리우스가 21km입니다. 내 차가 티지그랜드인데 2005년식 기름을 꽤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진짜 고속도로 안 밟으면 그 7km, 8km? 그런 차 타던 사람이 그 리터당 21km 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웬만큼 잘 팔리는 차들 보면은 연비 좋은 차들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무지 똑똑해가지고 이거 다 두드려 보고서 차 좀 비싸도 연비 따지니까 괜찮네. 쉽게 뭐 내가 아는 친구도 벤처 320D 샀는데 뭐 소나타 사서 5년 타는 거나 320D 타가지고 5년 타는 거나 5년 뒤엔 똑같다 계산하고 저기 벤처 320 사더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연비 무지 올려야죠. 신차 출시 공인 연비 무지 올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차 나왔을 때 이슈 튜닝 해가지고 맞춘 거 대비 실제로 어느 정도 좀 가속 성능 있게 하려면은 꽤 차이 난다 알 건데 아마 앞으로 그 차이가 더 심해질 건데 이제는 장난도 한 번 못 치죠. 딱지 붙여놓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걸 체크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그거 해달라고 직영샵 갈까요? 여러분 함께 올까요? 직영샵이 이거 제대로 측정하는 장비 공급할까요? GRT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급발진 사고가 갈수록 심하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10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은 제가 아는 급발진 사고 얼른 떴던 게 예전에 그 김수민과 탤런트 뭐 시부모님이 기사가 잘못 급발진 했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떠들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한데 2010년도부터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첫 번째 영상 블랙박스 때문입니다. 옛날에 급발진 사고나 떠들본들 터질 않죠. 일단은 증거가 잡혔다. 두 번째는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지 혼자 보면 또 안 퍼지겠죠. 찍은 거 유튜브에 올려버리니까 전부 다 쫙 보거든요. 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쫙 올라갔습니다.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신고 건수는 1700건인데 조사 건수는 17건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 나가지고 그 신고하고 제대로 조사 받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뭔지 아세요? 자동차 사고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맞아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아, 모르세요? 차량 관리 잘못했다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에어백 경고등 떠가지고 꽝 사고 나서 에어백 안 켜지면은 운전자 책임이 가시죠. 모르세요? 에어백 경고등 떠 있잖아요. 예. 하면 그거 반드시 경고등 확인하는 순간 운전자가 정비샵 가가지고 AS 받아야 돼요. 근데 에어백 경고등이 떴는데 운전자가 가서 사고 났는데 보고라도 주장해 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관리할 의무가 운전자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90년도에 스캐너 처음 만들고 했을 때 스캐너 회사 하나가 그래서 2천만 원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스캐너 찍었는데 에어백 경고등이 안 뜬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배상을 다 해줬어, 제조사가. 그러고 하이테크 팀 가가지고 찍어봤더니 에어백 경고등이 떴는데 감지 못한 거죠. 그 스캐너 메이커 2천만 원 물어줬습니다. 그 당시 그랜저 집안체가.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 나도 함부로 이게 조사하자 못하던 이유가 뭐냐면 보험사에서 급발진 사고 났다 그러면 운전 잘못한 게 아니라 차량 관리 잘못했다 해가지고 배상을 안 해줍니다. 앞전에 그 카메라에서 올라온 게 있던데 급발진 사고 날 수가 있다. 예. 아니 그게 어째 효율이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날 수 있다는 게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급발진 사고 나도 그래서 운전자들이 신고하고 조사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보험 혜택 못 받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뜨던 사람들은 다 보험료 포기하고 한 번 붙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돈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사망했거나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 월요일도 대구에서 BMW 사고가 나가지고 전자신문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자신문 기자가 이제 제가 KBS 나간 거 보고 물어 해서 우리 회사에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2014년식 BMW 320인데 근데 사실 그 차는 전 세계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2013년까지는 1년 장비, 보시 장비가 있는데 그 보시 장비까지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못 읽었으니 했는데 여자분이 직장 다니는데 한 50번 정도 메이커에 전화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전자신문에 떠들고 또 우리 회사까지 막 오고 하고 또 이제 못 읽는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울음 터뜨리며 가시던데 그렇게 아마 느낌상 좀 인명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지금 심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만약에 이런 또 이제 지금 현재는 초반에는 이거 사고 나면 다 직영점 갔습니다. 왜냐면 제일 잘하는데 직영이니까 직영 갖다 넣으면은 그냥 조용하게 에어백 다 바꿔버리고 또 얼마 전에 나왔었죠. 바꾼 사실을 발표하면은 문제 삼겠다 한 것까지도 사실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급발진 사고는 무지 늘어나면서도 지금 이제 좀 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은 이건 2012년인데 요즘은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게 2013년 10월 달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2013년 10월 달부터는 달라졌죠.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처음 폐쇄하면서 조금 달라졌는데 어찌됐거나 한계에 부닥칠 겁니다. 소비자들은. 예, 미국 시장에서는 2013년부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 가을인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사고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기록 장치를 단다면은 이런 규격을 만족해야 된다 하는 조항입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2015년 12월 달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사고 기록 장치를 무조건 달아야 된다 하는 법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제조사가 안 넣는 거죠. 사실은 사고 기록 장치를 단다면은 이런 규격을 달아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어찌됐거나 미국에서는 한 2013년 기준 93% 정도 되는 자동차가 다 사고 기록 장치를 달고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여기 예스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는 2011년식 2호차들은 우리나라에 다니는 소나타나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새로 개발된 차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에어백 안에 넣는 거 미국 수출량하고 같은 모델 같으면 넣어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하얗게 되어 있는 차들이 주로 어떤 차들이냐면은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저기 이런 유럽의 좀 자존심 센 애들은 안 넣고 이 규격 안 따르겠다 하고 있고 대부분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읽는 장치는 보시 장치가 80% 차지하고 GIT가 현대기아용으로는 미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도 GIT의 이 읽는 제가 모양 보니까는 GDS의 그 VCI 진단 모듈이더라고요. 이면 미국에서는 사후 교육 읽을 수 있습니다. 한데 우리나라 지경에는 이거 발표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시 CR 장비인데 좀 가격 나갑니다. 이게 기본이 그 한 7,000불 정도 돼야지 기본을 사고요. 이것저것 합치면은 한 10,000불 정도,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3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하나 들어가 있고 박배일 명장이 하나 갖고 있고 오토한스라고 보시 대리점이 하나 갖고 있고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흑발진 사고 나고 데이터 이제 하게 되면 그거 읽어달라 안 그럴까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동차 제조사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예를 2가지 들었습니다. 연비 문제 생기면 자동차 직영점은 안 가겠죠. 과거에는 급발진 사고 생기면 모르는 운전자들이 직영점 갔습니다. 한데 지금은 웬만한 젊은 친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직영점 가면은 에어백 먼저 빼버리고 그냥 땡이다 하면 이제는 급발진 요즘부터는 직영점 안 가더라고요. 제가 접사는 쪽은 옛날에는 직영점에 맡겼다가 거기서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거기 안 뺏겼습니다 라고 이야기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제조사 직영이나 제조사보다 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그걸 찾아가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조언드리는 부분은 아까 뭐 친환경 자동차, 스마트카 여러 분야가 있지만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은 고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이 쪽을 따라오시건 아니건 상관없이 카메라이 쪽에서는 그게 앞으로 일반 자동차 정비샵에 갈 방향이라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빅스 서비스입니다. 카빅스.com을 치면 이 사이트가 나와 있고요. 이게 주행연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오늘 저희 제품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이다 하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별 주행연비가 쫙 나오는 거라든지 운전 상태가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주행을 어떻게 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운전자 보험 할인을 받으려면 급가속했다, 감속했다, 뭐 핸들 급하게 꺾었다 하는 부분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주행 상태인데 저희 쪽에서 살짝이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 속도, 가속 페달, 밟음, 이 브레이크 압력이 사실은 이번에 법규화된 그 사고 기록 장치의 사양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빠졌던 가속 페달 밟음이나 브레이크 압력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캔이 되는 차는 제 아이스캔 아래에서는 아예 이 2가지까지 같이 잡아서 보여줄 생각합니다. 최근 주행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삼축 센서라는 거는 가속도 센서. 얼마 전에 그 에어백이 7개 달렸는데 충돌 사고 났는데 안 터졌다 하는 기사 보신 분 계세요? 예, 많이 보셨네요. 뭐 사진 봤더니만은 그레이스인가 그렇죠, 그죠? 승합차인데 뒷쪽 문 왼쪽이 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운전자 입장에서 황당한 제조사한테 이야기했더니만은 부닥친 위치가 에어백 센서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안 터졌습니다. 사실 뭐 여기 정비하시는 분은 당연한 생각하는데 모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또 사고 기록 장치의 문제가 뭐냐면은 에어백 안에 기록이 되는데 에어백이 폭발을 해야지 사고 기록이 감춥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보니까 여성 운전자분이 가다가 바위에 꽝 부닥쳤는데 에어백이 아예 안 터지고 여자 운전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는데 에어백이 안 터졌다 해서 또 매스컴이 뜯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에어백이 뻥 터져야지 사고 기록이 담피는 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XYZ 뭐 Z축은 하늘에서 꽝 떨어진 경우에 그건 필요 없을 거고 어느 쪽에서 충돌하든 간에 하여간 감지해서 저장한다 하는 쪽이 돼야지 제대로 된 이제 사고 기록 장치 부분이다 하는 부분. 또 이제 요일적 공정 데이터나 요즘 영상 블랙박스가 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운행차의 한 20% 정도, 작년에 20% 정도니까 400만 대고 아마 올해 한 600만 대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을 별도로 안 하더라도 하여간 지금은 영상 블랙박스 장치만 갖고는 덧발치다 뭐다 파악이 힘들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오른쪽 발까지 찍는 것까지 나오고 하던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 이제 실제 주행했던 데이터가 나오면은 사고 분석이 정확하게 된다 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충돌 사고 났을 때 현재 법규로 뽑아줄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정도입니다. 이게 엑셀레이터 밟았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들이 할 거고 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카푸스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면초가에서 잘 가야 됩니다. 예, 잘 어디로? 제조사를 뛰넘어야지. 예. 제가 뭐 좀 시간 관계상 많이 급하게 오늘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았었는데, 제가 이 빨갛게 표시놨죠. 친환경 규제 스마트, 뭐 여러분이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니까 스마트카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분이 친환경 규제 뭐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열심히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부분이다 생각했을 때, 결국은 제가 좀 시간이 났으면 이게 장기 뚫시는 분하고 장기 좀 뚫렸는데, 한 두 수 정도 여러분이 뜨게 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소비자 쪽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힘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또 이 소비자 쪽에는 국토교통부나 법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가 법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굶어 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사용자들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하여간 국토교통부 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무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을 잘 이용하되 여러분이 더 앞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시면 아마 국토교통부 법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니, 오늘 사실은 뭐 1시간 반 동안에 뭐 많은 이야기 하기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뭐 하나만 기억하시죠. 사면초가. 내년 아셨죠? 사면초가인 게 앞으로 친환경 규제, 스마트 자동차, 새로운 경쟁자,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의 힘, 플러스 이제 정부가 실어주는 힘, 이 사면초가다. 잘못하면 사면초가에서 옛날 항우장사 그 초평도 죽었는데 우리도 죽는다 라는 생각을 인식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자동차 전기 산업의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조언하자면은 첫 번째는 어찌됐거나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의 카포스, 여러분 정비샵이 고객이 기억하게 하십시오. 기억하되 좋은 이미지로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고객하고 계속 그 KT 렌탈에서 2달에 한 번씩 하듯이, 요즘 뭐 차 고장 안 나서 한번 나가면 차 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카카오톡으로라도 보내든지 그런 소셜 랩도.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고객차가 혹시나 문제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날라올 수 있게 하는, 항상 접수하는, 좀 영어로 표현하자면 커넥티드 하는, 쉽게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기아가 유보 서비스 하듯이 그런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까지 하더라도 결국은 제조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조사를 뛰어넘을 결국은 자동차 제조사보다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찾으십시오. 앞으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조사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자동차 제조사가 그거 다 따라가다가는 회사가 돈을 잘 못 벌 거거든요. 뭐 연비 문제도 그렇고 급발진 문제도 그렇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잘 찾아서 가십시오 하는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하여간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와서 교육하는 이유가 그 정비샵이 제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가능하면 좀 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카푸스나 일반 정비샵이 살 길은 운전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운전자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샵 또 사면초가고
자동차 제조사도 사면초가인데 자동차 제조사는 어찌됐거나 잘 빠져나가고 또 어떤 경우는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차를 빨리 바꾸게 하는 어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스마트카가 나오면 자동차 바꾸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드로이드 OS 이 스마트폰 3년 이상 사용하신 분 없잖아요.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폰이 들어갔는데 그게 3년 전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같은 제가 2000년도에 오토 PC 만들었지만 이 F마켓에 만든 이런 앞선 기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게 자동차를 한번 타면 10년씩 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가 들어가는 추세라면 아마 좀 지나면은 이런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이 IT 기기가 부시기 때문에 바뀐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기분이 달라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힘으로 뭐 저기 사면초가를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받고 제 시간 끝내도록 하죠. 아무 질문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거나 제가 이야기한 걸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거나 예, 하여간 뭐 혹시 좀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죄송하고요. 뭐 조진 시간 자체가 한 1시간 20분, 10분 정도이고 또 제가 한번 교육하면 가능하면 하여간 여러분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전해주려고 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교재나 동영상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편하시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뭐 강의하신 우리 최상기 우리 대표님께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잘 진단기 예. 한번 이야기 잠깐이라서 좀. 잠시만요.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아이스케라고 있는데 이것 조금.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이창호 사장님 계신데 그리고 저기 부산에서 교육이 있으니까는 한번 교육 받아오십시오. 이게 아이스캔 화면이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량 등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량 등록이 뭐냐면은 한번 그랜저가 왔다. 그러면 그랜저 선택,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이게 0516 보통 관리하는 차가 요즘 한 2,000대, 3,000대 되시면 옛날에 정제된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사장님 얼굴은 알지만 0516 하고 검색하면 그랜저 HC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기 사용하실 때 연식이 뭐고 엔진이 뭐고 가물가물하시죠. 뭐 차 모델이 알겠지만 한번 등록하면은 그게 그대로 뜹니다.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고장 코드 자동 검색 그러면은 요즘 시스템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하이스캔이나 하이데스 골드 있으면 이거 진단 다 해보려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죠. 뭐 PG가 26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스캔 P로 한번 훑으면 쫙 다 나오게 됩니다. 하고 그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훑었던 게 한순간에 다 훑어가네요. 예. 제가 보고서를 자동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뽑아가지고 그냥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데 이제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좀 제 차가 TG인데 그 제 단골 일산 정비샵에 가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내 차에 제가 사무실적으로 그냥 6개 정도 떴더라고요. 근데 한 개는 이슈에서 떴고 한 6개는 우리 애들이 시험해가지고 막 캔 넷독 이상 해갖고 이상한 시스템 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타이어 갈러 가가지고 내 차가 고장 코드 이런 거 같으니까 찍어보십시오 했더니만은 그분이 하이스캔 사용하면서 열심히 ECU, TCU, ABS, 에백 4개 찍더니만은 사장님 한 개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6개나 가는데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장 코드 자동 검색 한번 쫙 훑으시면 딴 게 이제 좋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정비하는 내용 자체가 사진만 한번 누르면은 다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게 이런 진단 화면 관리로 해서 다 볼 수 있고요. 하고 이제 이런 뭐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시는데 사진 찍어 놓으면 폴더 관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번 차량 등록해 놓으면 요게 0516사에 해당되는 것만 딱 뜨는 거죠. 그래서 차량별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2000대 차량이 있다면 2000대를 따로따로 등록하면 2000개 폴더가 생겨가지고 이런 뭐 진단했던 화면이라든지 주행 기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량별로 관리된다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 다음 그 진단 보고서. 아까 말씀드린 많이 뭐 나홀로 정비 샵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보고서 작성을 여기 나온 거, 여기 나온 거, 여기 나온 거 해서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이게 보고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보고서를 한번 보면은 제가 그냥 그게 이제 5월 31일 돼 있죠. 요즘에 5월 16일 뭐 방금 생성된 거거든요. 보면은 제가 마구 했는데 여기 이제 아까 그 자동 검색해가지고 24개에 대해서 고장이 있다 없다 한꺼번에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값 잡은 거, 화면 내가 샘플로 그냥 누른 거, 그 다음에 점검표가 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까지 만들어내는데 1, 2분 정도. 물론 처음 하시는 분은 한 30분 걸렸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면은 이 정도 뽑아내는데 한 1, 2분 정도면 된다 하는 거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 저기 교육받으러 하실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SNS 준비해 보면 여기 카카오톡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거 막 뽑아주고 또 이메일 보내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카카오톡인 것 같아가지고 카카오톡 실행하면은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지금 한데 여러분들 PC 카카오톡을 사용하시죠? 하면은 이런 화면들을 그냥 카카오톡에 사진 넣기식으로 넣어버리면 그냥 바로 고객한테 쫙 날아갑니다. 하는 부분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아쉽게도 지금 인터넷이 안 되니까 정비정보를 못 보여드리겠는데 정비정보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2012년도 부산에서는. 근데 이제 그건 기본이고 지금은 제가 계속 그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마케팅용으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또 뭐 주행 진단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대형 모비큐어들은 않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매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차량 진단 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이번 달에는 정비 정보하고 SNS 정비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6월 16일 날 목요일 날 부산역 회의실에서 하니까 그때 오시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1시간 반이어가지고 제가 뭐 이런 정비 산업을 변화하더라도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